안녕하세요. 이대째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얼굴 마사지도 다 해봤는데 왜 나는 몇 년째 그대로일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오래된 구안화사 환자분들의 경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오래되면 회복이 멈춘다.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낙담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절대 모르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안면마비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반드시 낫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오래된 안면마비의 호전율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안면마비가 수개월, 수년 동안 늘 제자리처럼 느껴지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 환자분들은요,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MRI를 찍어도, 금전도 검사를 해도, 신경도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환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호소해요. 원장님, 얼굴이 너무 딱딱해요. 얼굴이 너무 당겨요. 얼굴이 울퉁불퉁해요. 입이 삐뚤고 표정이 어색해요. 양쪽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안화사, 안면마비가요, 신경 손상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과정 동안에 근육이 뭉치고 굳고 서로 떡처럼 들러붙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신경검사가 심지어 정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근육 자체가 묶여 있어서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표정이 여전히 부자연스러워요. 신경이 살아난 정도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면마비가 오래가는 이유는 근육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진단 자체가 정상이라고 심지어 뜨더라도 시간만 지나고 상태는 굳어집니다. 우리가 기존에 접근했던 방식은요, 오직 신경마비가 일어났으니까 신경재생, 신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근육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근육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초기 안면마비는요, 신경이냐 근육이냐 이걸 다 떠나서 스테로이드 왕 넣고 침 넣고 한약 넣고 막 혈액순환 돌려서 정말 신경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 안면마비 초기예요. 근데 후기는 달라요. 최소 3개월에서 수년 된 안면마비는요, 근육의 경직 문제 있고요, 연화 문제 있고, 구축 문제 있고, 틀어진 움직임 패턴이 있고, 과긴장 문제가 동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기로 갈수록 근육 자체의 문제로 포커싱이 바뀌게 돼요. 따라서 저는 이럴 때는 근육 중심의 해결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바꿔줘요. 왜냐하면 질환의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질환의 그 구조에 맞게 근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새로 조합하게 됩니다. 목표는 굳은 근육을 풀고요, 틀린 방향성을 바로잡고, 신경이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전달됐을 때 그 신호대로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오래된 구안화사는요, 신경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원장님, 근육 침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침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대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침만으로는 그 근육을 교정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의 강도가 너무 약해요. 게임을 하는데 작은 몸은 내가 조금만 화살 몇 개 쏴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상황이 커져가지고 보스몹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조금씩 던지는 화살로는 되지 않고 큰 대포를 던져줘야 되는 것처럼 자극의 양과 자극의 영향 정도가 근육 자체에서 더 큰 쪽으로 치료 방법 자체를 바꿔줘야지만 근육도 이 정도 자극이 오는구나, 이 정도 변해야겠다라는 치료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면마비의 구조 자체가 초기 신경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치료에서 근육을 재활하는 데 집중하는 치료로 바뀐 과정이라고 하면, 이건 질환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고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깊은 자극을 주는 치료 중에서는 저는 특별히 3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착분리 도침, 두 번째는 매석, 세 번째는 위산면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래된 구안화사 환자, 특히 근육의 상태가 정말 딱딱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은 3개 중에서 첫 번째, 도침을 정말 강조드려요. 도침은요, 일반 침과 칼이 결합된 형태예요. 일반 침 한 번 놓는 거, 도침 한 번이면 거의 한 10배 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근육 자체에 들어오는 자극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이 훨씬 더 빠르게 재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반 침 같은 경우는요, 근육의 조직을 뜯어내는 역할은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메스와 침이 결합된 형태여서 근육의 결의 방향이나 근육이 서로 뭉쳐있는 것들을 위아래 침으로도 뜯어낼 수가 있고요. 좌우로도 뜯어낼 수가 있고, 그 뜯어내는 그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움직임의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요. 그래서 많이 붙어있는 근육들과 많이 붙어있는 인대, 근막들을 뜯어내서 분리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 오래된 안면마비 환자분들의 호전됨 정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구축 현상이나 이런 뭉친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뜯어내서 우리가 똑같은 매선을 했을 때나 이런 교정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정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도침은요, 굳은 근육, 그 중에서도 흉터화된 조직을 잘 분리해요. 사실 안면마비도 한 번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 손상이 된 부분은 곽인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보통 안면신경이 가는 근육을 중심으로 구축이 잘 일어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주로 결절이나 뭔가 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그 과증식이 일어난 그곳 위주로 먼저 도침을 통해서 분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표정의 자연스러움과 근육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침을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요, 구각 양측 근육들을 많이 사용해요. 특히 여기 있는 근육들은 싹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입을 움직이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관골 있는 부분, 눈 있는 부분, 안면 구축이 잘 일어나는 이 앞쪽 근막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뜯어내줘야 얼굴에 있는 몇십 개의 근육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여기까지 구축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펠리컨처럼 여기가 이렇게 딱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정할 때에도 목까지 곽인장 있는 부위에 유착된 부분을 다 풀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도침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자극하면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다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지거나 미세하게 신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의 신호전달 자체를 조금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숙련된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금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톡스를 맞은 상태에서 잔존 기간에는 이게 원래 자연 상태가 어떤지 잘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하는 곳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잔존 기간에는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출혈이나 멍 같은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보통 48시간 내에 회복은 다 되세요. 이 도침은요, 노하우가 있는데요, 방향 조절이 되게 핵심이에요. 결국 디자인력이에요. 원래 나의 상태로 얼만큼 근육을 많이 회복시켜줄 수 있는가는 어디에서 잠겨 있는가라는 그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안면 근육의 깊이에 맞게,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결의 방향에 맞게 그걸 뜯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읽을 수 있는 의료진의 노하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침은 단순히 침의 조금 더 상위 버전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굳은 근육에 닫혀있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체해서 얼굴의 움직임, 얼굴의 근육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줘서 교정력을 높여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도침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게 됐냐면, 우리 환자분들 중에 안면 구축이 너무너무 심해서 일반 침이 안 들어가는 환자가 있었어요. 일반 침이 안 들어가니까 매선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교정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도침을 적용하면서 내가 이전의 매선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교정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6개월 이상 구축이 일어나는 환자분들에게는 무조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었어요. 일반 침으로도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매선이 들어가도 교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잠겨 있으니까. 일단 잠겨 있는 상태는 풀어줘야 이 방향으로 움직이든 저 방향으로 움직이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된다. 근데 초반에는 쓰지 않고
구축이 일어난 상태에서만 사용한다가 핵심이에요. 원장님, 그럼 오래된 구안화사 환자분들도 원장님께 많이 오시겠네요. 오래된 구안화사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오시죠. 진료 시간 내내 도침 매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구려했는데 드디어 내 살 같다. 드디어 내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치료하면 교정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또 많이 받으세요. 도침은 그냥 그날 바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는 즉각적인 호전을 빨리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도침 아프진 않나요? 좀 아픕니다. 일반 침보다는 한 10배 정도 자극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10배 아프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아픕니다. 좀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피부 마취나 이런 것들은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면신경은 그래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근육이 잠겨 있다면요, 얼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낫지 않는 이유를 신경 하나만 보지 말고요, 근육의 재활 개념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